물리 김연아입니다. 우리 61회 24년도 기출문제 1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비등속 원운동을 출제를 했고요. 역시 이제 원운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골로 출제가 자주 되는 영역이니까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비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문제 구성을 이 비등속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높이 차이가 발생해서, 즉 중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력에 대해서 높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등속이 생기게 만들어요. 문제를 설정을 할 때. 물론 이제 그 힘이 꼭 중력이 아니라 뭐 자기력이나 전기력, 다른 힘을 이용을 해서도 문제를 설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웬만하면 중력에 대해서 높이 차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비등속이 일어나게끔 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기계적으로 원운동인데 비등속이 출제가 됐다 그러면 무조건 써먹어야 되는 거는 원운동이긴 하니까 구심력에 대한 부분, 즉 힘 표시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거의 매번 들어가게 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요 두 가지가 이제 메인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주시고, 역시 이 문제도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특수한 조건이 하나가 있죠. 뭐가 있냐면 요 물체가 점 Q를 통과하는 순간에 면으로부터 떨어진다, 이탈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직항력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강의에서도 기본 강의 기타 문제풀이 할 때도 뭐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했던 부분이었었고요. 즉 분리되는 순간 수직항력은 0이죠. 즉 수직항력이라는 건 물체가 면을 누르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누르지 못한다는 뜻이죠. 분리가 된다는 뜻은. 누르지 못했으니까 그 반작용인 수직항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Q를 통과하는 순간의 R자 힘은 중력만 존재를 하죠. 자, 그리고 이 중력에 구심력 들어가야 되니까 원 중심 방향의 성분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사인 세타를 숫자로 표현을 해달라는 뜻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중력 성분을 mg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현재 여기가 직각에 해당이 되고 쭉 연장해서 보게 되면 여기 직각이죠. 그러면 요 각도가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지금 세타니까, 그죠? 90도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조금 그냥 선처럼 그려야겠다. 요 각도가 세타에 해당이 되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뭐 접선을 하나 그렸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땐 다시 이 부분의 각도가 90도 마이너스 세타였으니까, 그러면 접선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가 90도 또 들어가야 되니까, 즉 이 각도가 세타가 되죠. 자, 이렇게 각도 찾는 거는 빈번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조금 반복해서 연습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험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에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뭐 그냥 제 강의 기준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할게요. 세타 옆쪽으로 분해를 했기 때문에 따라 사인이 붙어야 되겠죠. 90력의 역할을 하는 거는 요거는 즉 90력의 정의, 식적인 정의가 R분의 MV 제곱이니까 R분의 MV 제곱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게 mg 사인 세타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2에서 3이가 되죠. 그러면 그 변화량은 이만큼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원운동 얘기할 때 많이 말씀드렸던 거, 특히 MV 제곱에 좀 꽂혀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의 정의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MV 제곱이 요 90력 표현 정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정리하면 대입할 거리가 생겨버리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한번 표현을 해야 되겠네. 그럼 이때 제일 많이 쓰는 스타일이 증가한 에너지의 합과 감소한 에너지의 합은 같다. 요런 꼴을 가장 많이 쓰죠. 그죠? 그럼 증가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요때 문제에 표현되어 있는 기호로 표현하자면 이만큼 증가했고요. 감소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죠. 그죠? 그럼 그때 이제 감소한 길이가 얼만큼이 되냐면 요만큼이 감소를 했네요. 그죠? 그럼 MGH의 꼴로 표현을 할 건데, 그죠? 그리고 거의 100%다. 원이 나오면 무조건 반지름을 써먹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굳이 원을 출제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R이라는 값 자체를 한 번 더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최고점에서 요 바닥 지면 수평면까지의 높이가 있는데 얘가 R이죠. 반지름 R이라고 써있으니까. 그죠? 근데 뭐가 또 보이냐면은 요 삼각형이 보이실 거예요. 요 삼각형. 그죠? 거기에서 어느 길이? 요 길이도 R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세타의 또 옆쪽 성분이 요만큼의 길이가 되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R 사인 세타가 되죠. 따라서 요 낙하한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값은 얼마가 되죠? R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 E라는 게 그럼 mg 요 중력 방향에 대한 높이 차이, 즉 R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연결할 건덕지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잠깐 고민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사인 세타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리고 90력에 있는 이 MV 제곱이 결국에 운동 에너지하고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현재 MV 제곱에서의 그 V는 Q에서 3 이의 운동 에너지를 가질 때에 해당하는 값에 해당이 되죠. 그죠? 즉 한 줄 써드리면 3 2에 해당하는 게 Q에서의 운동 에너지. 지금 V라는 기호는 Q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그죠? 요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밑에다가 한 번만 더 써드리면 요 90력 정리한 거 R분의 MV 제곱은 mg 사인 세타였어 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정리한 거, 요거 하나 있죠. 그걸 얘를 이용을 해서 엮어주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mv 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6, 2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굳이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얘를 통으로 대입을 합시다.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 mg 다 지워지고 r 지워지고, 그죠? 그럼 사인 세타하고 숫자만 남네. 그러니까 항상 뭐 식을 다음 단계를 전개를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가, 이런 거를 평소에 고민해 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너무 생각 없이 쭉 가다 보면 방향이 틀릴 때도 있고, 그게 운이 좋아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갔으면 빨리 풀리는 거고, 아니면 너무 오래 풀리기도 하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6, 2를 대입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 3을 한 것만큼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을 곱하기를 해서 넣게 되면, 저는 일단 다 써드리긴 할게요. 실전이었으면 좀 줄여가면서 써야 되겠죠. mgr 1-sin 세타, 요게 분자로 들어갈 거고 r 있고요. 그리고 mg sin 세타와 같다. 그래서 많이 지워지네요. mg가 다 지워지고 r도 지워지고, 그죠? 그럼 좌변에는 3-3 sin 세타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우변에 는 sin 세타를 넘겨오게 되면 4 sin 세타가 되고요.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게 3이 돼버리기 때문에 4 sin 세타는 3이다. sin 세타는 4분의 3이다. 해서 4번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61의 2번 문제. 요거는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된 편이고요. 역학의 운동 제2법칙, 즉 운동방정식 차분하게 잘 표현하고 제거할 거 제거해서 가하고 나에서의 요 Q실에 걸리는 장력의 B를 구하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죠.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자, 그러면 일단 A하고 C의 질량은 5m, 2m이다. 표기는 해놓고요. B는 모르네요. 그러면 B의 질량 라지 M이라고 둘게요. 자, 오른쪽도 뭐 질량이 바뀐 건 아니니까 5m, 2m, 라지 M 표기는 해두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도르래가 나오면은 웬만하면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가장 먼저 도르래 기준으로 한 세트로 하나의 물체로 간주를 해서 식구성을 먼저 하고 필요한 것들을 소거하는 식으로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동을 일으키는 힘은 한 세트로 보게 되면 장력은 무시할 거라 EMG가 되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운동 방정식이 R자 힘이 EMG 그리고 총질량, 그럼 A하고 C 합한 건 7m이니까 7m 더하기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A이다. 요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A 쪽엔 관심이 없고 도르래 기준으로 한 세트로 운동방정식 꾸며버리게 되면 EMG 역시 C의 중력이 R자임이 됐고요. 그러면 EM 더하기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이때가 EA가 된다. 자, 그러면 식이 현재 두 가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 기호가 안 나와 있던 거 내가 표시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라지 M이 있죠. 그걸 우선 없앨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식을 쫙 재려 보니까 요거 좌변이 둘 다 EMG죠. 그러면은 식 하나 깔끔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죠? 즉 7m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A가 2m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2A다. 요런 식이 하나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걸 이제 연립을 해주시면은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요거 A는 어차피 좌변 우변에서 소거가 될 거기 때문에 쓱 보니까 그럼 E 넘어가서 OM이 될 거고, 그죠? OM이 아니구나. 여기에 E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넘어가가지고, 그죠? 3M이 되겠죠. 그럼 라지 M도 요 하나 이렇게 넘겨버리면 2M-M이 돼버리니까 M이 돼버렸죠. 그래서 B의 질량이 3M이다를 알 수가 있었고, 그죠? 하나 더 알 수 있죠. 가속도도 몇 G라고 표현할 수가 있네요. 거기까지 표현해 버립시다. 그러면 그냥 가의 운동 방정식을 보게 되면 요게 3M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됐기 때문에 가속도는 5분의 1G. 자, 그러면 이제 장력을 표현을 해가지고 Q에 걸리는 장력이 필요하니까, 자, 그럼 이제 Q에 걸리는 장력인데, 물론 이제 문제에서는 B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표현을 해놔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가가 한 번 더 귀찮아요. 많이 귀찮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왜냐면 P에 걸리는 장력도 있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R자임을 고려할 때는 Q줄의 장력 마이너스 P줄의 장력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도르래 회전력학이 들어가지 않는 한 동일한 실 위에 모든 위치인 장력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C도 같은 크기로 당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뭐 T1, 여기를 T2 이런 식으로 C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 그죠? 그러면 갑시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가 같은 경우에 C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아랫방향으로 R자임 나와야 되니까 EMG-T1이 그럼 C의 질량 EM 곱하기 가속도 5분의 1G가 되겠죠. 가속도 A라고 그랬으니까.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랫방향으로 R자임이 나오니까 EMG-T2 질량 EM 곱하기 요번에 이제 가속도가 2배가 됐기 때문에 5분의 2G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숫자만 볼게요. 이제 다 구했으니까. 그럼 2-5분의 2가 될 거기 때문에 5분의 10-2니까 따라서 5분의 8G가 나올 거고요. G도 그냥 귀찮다. 자, 그래서 5분의 8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숫자만 그냥 계산을 하겠습니다. 5분의 10-5분의 4가 될 거기 때문에 5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8mg, 5분의 6mg가 각각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조심해야 되는 거 가분의 나를 했다. 이게 뭐 규칙이 있는 것까지도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1분의 2를 물어봤는지 2분의 1을 물어봤는지 요런 거 실수하면은 너무 아까우니까 요런 실수는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죠? 줄여주는 게 아니라 없애셔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가분의 나라고 했기 때문에 8분의 6, 즉 4분의 3을 골라줘야 되겠죠. 네, 3번 문제. 올해 출제된 것 중에서는 시간 걸리는 것도 그렇고 내용 자체도 그렇고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은 아주 조금은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잘 읽어보시면 근데 이 신청거리까지는 아니어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서로 같은 속력 스칼라죠. 각각 등속 운동을 했다. 여기를 등속도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그러니까 등속 운동과 등속도 운동은 다른 말이거든요. 등속 운동이라고 하면 속력이 일정한 거고 등속도라고 하면 속도가 일정한 거고 그래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했다. A, B가
네, t는 0인 순간부터 서로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맞아? 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직선 운동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 직선 운동일 필요 없죠. 대표적인 게 중력장에서 포물선 운동하는 게 있고, 그것도 등가속도 운동이고, 그리고 등속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버렸기 때문에, 즉 등속도 운동이라고는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얘는 역시 직선일 필요는 없어요.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국어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곡선 경로를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여도 등속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교재 보시면은 등속도 운동이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고, 또는 등속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요게 문제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곡선 경로에 대한 운동이 되어버리면은 간단한 계산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죠. 직선상에서 움직인다 이런 표현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틀리신 분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잘못된 부분이 있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수단은 뭐냐? 강의 때 많이 강조했던 거, 평균값이죠. 평균 속도. 분명히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속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에 대한 정리나 미적분 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긴 한데, 근데 만약에 내가 평균 속도를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계산이 굉장히 단순해진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평균 속도라는 거는 학습을 좀 하셨으면은 등속도로 해당 구간을 운동했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가정할 수 있는 속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둘 다 같은 속력에서 정지한 거고 시간이 1대2가 걸렸죠. 그러니까 A는 V에서 0이 되는데 T0가 걸렸고, B는 V에서 속력이 0이 되는데 ET0가 걸렸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어떻게 표현하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면 둘 다 2분의 V네요. 그러니까 2분의 V로 T0 그리고 ET0 동안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곱하기 T0, ET0가 변이의 크기가 돼버리죠. 그죠? 평균 속도가 같고 시간이 1대2니까 저는 이게 설명하느라고 식을 써드린 거, 평균 속도는 똑같은데 시간이 1대2네? 그 이동거리 1대2겠죠. 그죠? A분의 2라고 그랬으니까, B라고 그랬으니까 1대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네, 61회 4번 문제. 자, 요거는 홀 효과에 대한 질문을 한 거고요. 그래서 홀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강의 때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언제고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다. 다른 시험에서는 출제된 적이 좀 있고 빈번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잘 대비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학습을 했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원리적인 걸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전류가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장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얘가 이동하면서 자기력을 이쪽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기에 나하고 가까운 쪽이 마이너스, 전자가 쏠렸으니까 먼 쪽이 플러스가 유도가 되죠. 그러면 이게 세지면 세질수록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점점 심해질 거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기장도 점점 세지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 치우침이 점점 세지다가 언제까지? 즉 자기력과 전기력이 현재 반대 방향이니까 같아질 때까지 전자들의 치우침이 생기고요. 그 이후부터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제 평형이 됐기 때문에 알짜임이 0의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일정한 속력으로 흐를 수가 있고요. 그럼 뭐 유동속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 단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최종 속력에 해당하는, 종단 속력에 해당하는 아이를 뭐 VT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요 상황에 해당했을 때 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 양단의 전이차를 홀 전압이라고 하죠. 그럼 정리해 보면은 자기력이니까 전자의 전하량, 속력 그냥 V라고만 쓸게요. 자기장, 요게 식적인 정의고, 그 다음에 전기력이니까 전하량, 전기장의 세기, 요렇게 되죠. 그럼 어차피 Q는 지워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말고 나는 홀전압 V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균일한 전기장이 걸린 걸로 가정했을 때 쓸 수 있는 게 전이차가 2 곱하기 전기장 방향의 거리 D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홀전압 자체가 2 곱하기 간격 D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2를 바꿔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줄 더 써드리면 VB가 뭐가 된다? 2를 이제 바꿔 쓰면 되니까 D분의 VH가 된다. 그래서 홀전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D만 넘기면 D, V, B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물어보긴 좀 그랬나봐요. 그래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이 뭐였냐면, 전류가 그럼에도 장난친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흐를 거야 라고 전류를 가지고 문제의 변별력을 좀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쪽 관계된 전기전자 쪽, 그쪽 공학 관련된 전공자분들은 이거 그냥 그냥 쉽게 아마 손대지도 않고 그냥 답을 골랐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빼고, 자, 그러면 전류가 같아 라는 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최초의 상황에서의 홀전압은 일단 그냥 우리 나와 있는 기호로 제가 표현한 걸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DVP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장난을 좀 치게 되죠. 그죠? 그거를 바꿔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조작한 거는 뭐 다른 거 하나도 안 건드리고 일단 B를 4비짜리로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체막대의 요 D에 해당하는 간격을 ED로 바꿔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류는 세기가 I가 흐른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뭐냐면 전류. 전류라는 건 단위 시간 동안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입니다. 그죠? 그럼 일단 굉장히 상식적으로 굵기가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할게요. 1이 있었고 굵기가 2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전자가 어떤 순간에 한 개가 통과를 한다면 여기는 당연히 비율적으로 2개가 통과를 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의 전자 이동 속력도 V고 만약에 오른쪽에서의 이동 속력도 V라고 하게 되면은 왼쪽의 전류가 I일 때 오른쪽의 전류는 2I가 돼야 돼요. 같은 시간 동안 비교해보면 왼쪽 건 1개 통과하는데 오른쪽 거는 전자가 2개, 즉 전하량이 2배가 통과를 하기 때문에 전류가 2배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지금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2배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똑같이 I가 흘렀다. 즉 이게 여전히 I가 흘렀다 라는 건 무슨 뜻이 돼야 될까요? 즉 속력이 왼쪽 거에 비해서 절반이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속력이 사실상 절반이 된 거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까에 따라서 변별력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표기한 걸로 다시 해드리면은 1번 경우랑 2번 경우 바로 비교할게요. 이거 ED로 바꿨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V가 절반이 된 거죠. 그리고 자기장은 4배가 된 거고요. 그럼 이 가로로 표현한 이 두 개는 어차피 이게 지워지죠. 그래서 전체 홀전압은 4배가 됐다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해설은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 이제 V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동속력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단위 시간 동안의 전하량 그 정의에 맞춰가지고 식적으로 표현을 해드린 것 뿐이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61회 5번 문제 보시면은 자기장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조건과 기호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1번에서 5번까지 표기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요게 앙페르 법칙을 써먹는구나 라는 거를 눈치를 좀 채셨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되냐? 축전기가 있는데 평행판 축전기랑 금속판 2개가 마주보고 있는 상황일 건데,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원형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 모양의 동일한 금속판 2개가 전원장치에 연결이 돼서 너무 못 그렸죠. 죄송합니다. 이건 좀 심하네. 자, 그래서 원 모양이 왜 이러니? 평행판 축전기가 마주보고 있고 여기에 충전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축전기는 중간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원래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없어요. 원래는 정확하게. 그런데 분명히 이 전류 I에 대해 가지고 인풋이 있고 충전되거나 방전되는 동안에는 아웃풋이 있죠. 그러면 이 흐름이 중간에도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표현을 하는 거. 그럼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것은 양쪽으로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I가 이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자 라는 걸 변이 전류라고 하죠.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제 문제 풀이 강의를 안 들으셨으면은, 그리고 문제 편에 있는 그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셨으면은 약간은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변이 전류라는 말 때문에. 그죠?
어쨌든 다 무시하고 어쨌든 I가 흐른다. 결론은 뭐냐면 여기가 결론이에요. I가 흐르는 걸로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중심축으로부터 R 떨어진 지점의 자기장. 그러니까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 조금 입체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이 전체적인 원통 면적을 전류 I가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질문은 어디냐면 요 중심축으로부터 R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 그러니까 교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통형 도선의 내부에서 자기장 따지는 거 있죠. 예제 중에도 있고 그거예요. 그래서 R 떨어진 지점을 쭉 앙페르 루프를 그려보면 대칭성 있는 이런 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앙페르 법칙이 자기장 세기로 식을 표현을 하자면 앙페르 루프 길이분의 1 투자율, 여기가 중요하죠. 루프 내부의 알짜 전류.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전류가 I가 통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요만큼 R 내부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식 만들어 볼게요. 루프의 길이는 1이니까 2파이 R이 될 거고요. 투자율. 자, 그럼 내부의 알짜 전류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요 전류 밀도를 이용을 해서 표현하면은 끝나겠네요. 그죠? 전류 밀도, 단위 면적당 전류 곱하기 면적, 내가 필요한 면적, 이렇게 식을 꾸르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스몰 i라는 게 얼만큼 흐르는 거다? 파이, 반지름은 문제에서 라지알이라고 했으니까 라지알 제곱, 여기에 i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현재 뭡니까? 이게 전류 밀도에 해당이 되죠. 그럼 전류 밀도 곱하기 내가 궁금한 면적은 파이 스몰 r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구하시는 거예요. 분모에 있는 숫자는 2가 돼야 되고요. 그럼 남아있는 게 r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도 스몰 r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 지워주면서 분자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분모에는 라지 r 제곱이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죠? 2파이 라지 r 제곱 남아 있고 분자에 스몰 r 있는 거. 정답은 2번을 골라 주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줬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고도 굉장히 간단하게 풀어버렸을 수 있는데, 그림이 없어서 좀 추상적인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고, 실전에서는 뭐지? 이거 봤나? 안 봤나? 이렇게 헤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은 좀 그림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해설은 여기까지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6번 문제, 61의 6번 문제인데, 요거는 직류회로 중에서도 키르호프를 적극적으로 써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문제 질문을 할 때 I3까지도 질문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제 보기 5개를 만들려고 I1, I2까지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설은 설명은 I3까지 구하는 걸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제 계산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핵심, 이 문제 풀 때 핵심이 어디냐면 사실은 요 두 아이예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전류 표시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전류 표시를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표시를 좀 해볼게요. 분명히 이제 I1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지금 I3가 이 방향으로 오죠. 그럼 두 개가 합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1홈에는 얼마가 흐르죠? I1 플러스 I3가 흘러야 되겠죠. 자, 오른쪽에 1홈 이쪽도 볼게요. I2가 들어오고 있고요. I3는 분기점 기준으로 하면 나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얼만큼이 흘러야 될까요? 그러니까 I3가 빠져나간 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I2 마이너스 I3 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합해져서 1로 내려가게 될 거니까 여긴 뭐 저항 없으니까 표시 안 해도 크게 상관없는데 확인 한번 해보려고. 그럼 I1 더하기 I3랑 I2 마이너스 I3를 합한 거. I3 지워지면서 이게 I1 플러스 I2가 되고요. 아,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I1, I2가 나가는 거였죠. 자, 그래서 여기를 그러니까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한 1홈 두 개에다가 어떻게 전류를 잘 헷갈리지 않고 표시를 했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미지수 I1, I2, I3 3개이기 때문에 식 3개 필요하고요. 그래서 3개의 구멍을 돌릴 건데 일단은 크게 하나 돌릴게요. 크게 이렇게 하나 돌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묘하게 회로 그름이 나오면 전원장치 없는 구멍을 보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쪽이 이 문제에서는 조금 그렇진 않은데 조금 더 쉬울 때가 많아요. 전원장치가 없는 게. 그래서 요 삼각형 구멍을 볼게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볼까? 뭐 아무 데나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한번 갈까요? 왼쪽으로 한번 갈까요? 왼쪽. 그래서 요 부분 요렇게 돌리는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자,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원장치 읽었으니까 플러스 2V 그죠? 그리고 전류 방향으로 읽었으니까 마이너스 I1 곱하기 1. 전 I1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여기 가고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2옴 그죠? 거기는 왼쪽으로 I3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류 반대를 읽었으니까 플러스 I3 곱하기 2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전원장치 4V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읽었으니까 마이너스 4V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2옴 읽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전류 반대 방향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해야 되겠고요. 그죠? 그러면 I2 곱하기 2. 다음에 하나 남았네요. 왼쪽에 있는 1옴. 그러면 전류 방향으로 읽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I1 곱하기 1. 한 바퀴 다 돌아왔으니까 얘가 0이다. 자, 그 다음에 동그리 2번 회로.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또 돌게요. 3개를 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가는 거 먼저. 그러면 내가 표시한 거랑 전류 반대 방향으로 읽었으니까 플러스. 그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는 I1 더하기 I3 곱하기 1. 1은 생략. 그 다음 역시 2옴 I3가 흐르는데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방향이 전류 반대로 읽고 있으니까 플러스. 그럼 I3 곱하기
2가 되겠죠. 따라오셨을까요? 그 다음 마무리. 여기는 전류 방향을 읽었으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I2 마이너스 I3 곱하기 1. 한 바퀴 돌아왔으니까 0. 자, 마무리 3번 순환. 자, 동그리 3번. 역시 전환식 밑에서부터 그냥 읽을게요. 자, 그러면 플러스 2. 앞에 거랑 겹치니까 조금 빨리 갑시다. 마이너스 I1 곱하기 1.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 현재 전류 방향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1 플러스 I3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무리 얘 하나 남아있죠. 전류 방향 읽었으니까 마이너스 I1 곱하기 1 한 바퀴 돌아왔으니까 0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배웠고 연습을 했고 풀어본 적이 있으면 못 쓰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뭐랄까 평정심? 차분함?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대가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 빼고 여러분들이 나이대가 극히 어리지는 않기 때문에 중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식쓸 때 이제는 좀 미스가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 나 마음 빨리 풀고 화학도 풀어야 되니까 뭐 이래가지고 너무 급하게 쓰다 보면은 분명히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여기에 미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대놓고 식 여러 개를 연립해야 되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강의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오히려 차분하게 천천히 한 번에 풀어내고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이게 더 빨라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물론 계산 능력이 여전히 탁월하신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평균적인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급하게 한다고 또 이거를 또 빨리 하고 싶다고 평소에 계속 꾸준히 연습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나올 때마다 그때 조금씩 풀어보는 게 어차피 연습의 전부 다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전에 한 200개 풀고 들어가면 날라다니겠죠. 이거 하나 맞추려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죠?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너무 억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놓고 계산인 게 눈에 보였으면 오히려 차분하게 정확하게 써야지.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여담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식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I1이 여기 있고요.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I1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I2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플러스 2I2가 보이실 거고 여기 2I3가 있네요. 숫자 봐야죠. 마무리로. 그럼 숫자 마이너스 4랑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넘겨버립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조금 줄일 수 있겠는데요. 그죠? 그럼 밑에다가 써보면 마이너스 I1 더하기 I2 더하기 I3가 1이다. 요게 나오죠. 두 번째 동그리. 그래서 자, 얘도 한번 봅시다. 보시면 I1이 플러스 1 끝났네.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잘 챙겨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밑에다 그냥 쓸게요. 어차피 연립해야 되니까 I1 그 다음에 I2 같은 경우에 여기 있네요. 더 없어요. 마이너스 I2 I3 자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3 현재까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4I3는 빵. 자, 마지막 3번 동그리. 자, 보시면 I1이 요렇게
마이너스 여기까지 3개 있죠. 그죠? 마이너스 3i1. 그 다음에 i2는 없고요. i3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3. 만약에 숫자를 넘겨버리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3i1 더하기 i3가 2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글씨체 때문에 i1, i2, i3 이거 쓸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내지는 제가 써놓고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자기가 쓰기 편하고 구별 잘 되는 기호 뭐 x, y, z나 아니면 뭐 기억, 니은, 디귿이나 뭐 아랍어를 알고 있으면 아랍어 기호를 쓰든가 기호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i1, i2, i3 그 첨자가 내가 헷갈릴 것 같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경우가 꽤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너무 떠들었다. 힘드네요. 자, 그러면 식을 좀 째려보고 어디를 먼저 정리를 쭉 해볼까 싹 봤는데 저는 얘네 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입하기 전에 조금 떨어져서 보는 느낌으로 보고 그래서 무엇을 먼저 조합을 할까? 대입할까? 더하기 할까? 나누기 할까? 식 전체에 대해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 더하면 i1, i2가 지워지니까. 그죠? 그래서 뭐가 남죠? 5i3가 1이 남아요. 그래서 i3가 5분의 1A네. i3가 5분의 1A 이제 끝났지 뭐. 그죠? 그러면 i1이 그냥 또 끝나버렸죠. 그러면 i1 같은 경우가 i3가 5분의 1이니까 암산하려고 그랬더니 머리가 약간 굳었나 봅니다. 그냥 쓸게요. 3i1 더하기 5분의 1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넘어갈 거니까 5분의 9로 남겠네요. 그죠? 3으로 나눠질 거니까 5분의 3A. 마무리 i2 같은 경우가 그러면 뭐 두 번째 식에 대입해도 되고 첫 번째 식이 그래도 숫자가 좀 앞에 들어가는 개수가 1로 간단하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나쁘지 않겠네요. 그죠? i1이 5분의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늘 거고요. i3가 5분의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라 그럼 좌변의 숫자가 5분의 2 마이너스로 남을 거고요. 그거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럼 5분의 7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답은 이제 0.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i1은 0.6, i2는 1.4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네, 61회 물리 7번. 자, 이것도 좀 쉬운 문제에 속했었죠. 기체 연력학 문제고 가장 포인트 핵심은 이걸 읽을 수 있는가.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총 1은 시험 만약에 지금 대비 막 이제 진입하고 계시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 충분히 학습하신 상태인데 교수님 이거 외부에 한 일이니까 W 플러스인 것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안 되죠. 이거 동의어 뭐라고 그랬죠? 알짜일이다. 그죠? 또 동의어 뭐 있죠? 열기관이 한 일이다. PV 그래프상에서는 내부 면적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이다. 그죠? 네,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AB 과정에서는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1을 하고요. BC는 당연히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기체 1이 빵이고요. CA는 부피가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1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을 하고 있는 거는 A, B하고 CA 두 개의 면적의 합, 즉 R자 1은 내부 면적 이만큼의 면적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A, B 같은 경우 이제 등합 과정인데 그냥 순서대로 바로 써버립시다. 그러면 이 A, B 과정의 면적은 이 사각형의 면적이니까 XY축에 있는 기호로 표현을 하자면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네요. 그죠? 그럼 숫자만 잘 째려보시면은 세로에 해당하는 게 3P0, 가로에 해당하는 게 2V0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AB 과정의 1은 6이지요. 자, 그 다음에 CA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호적으로 마이너스 나올 거고요. 그냥 마이너스를 먼저 쓸게요. 등온 과정이고요. 등온 과정 같은 경우에는 nRT ln V1분의 V2 적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으니 그냥 적분해야지 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고요. 완벽한 반비례 곡선의 면적. 근데 적분 쪽이 악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등온 과정에 1은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RT ln 처음 부피분의 마지막 부피. 그럼 일단 쓰겠습니다. 그럼 nRT 없으니까 일단 쓰고요. 이렇게. 그러면 ln v1분의 v2인데 즉 3분의 1인데 저는 이미 마이너스 앞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3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거 PV는 nRT. 답에는 nRT 없어요. 그죠? 문제에도 t라는 기호는 안 나와요. 그죠? 내가 만든 기호는 당연히 없애야 되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한번 써버리면은 끝난다. 그죠? 여기 지금 nRT라고 표시를 한 게 요 등원 라인의 온도가 지금 T라고 내가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여기 아무데나 잡았을 때 그 어느 한 지점에서의 이 빨간색을 표시한 선의 어느 한 지점에서의 PV 값이 nRT가 되겠죠? 당연히. 그럼 그냥 초반값 잡읍시다. 3P0 V0. 그 현재 nRT가 뭐가 된다? 3P0 V0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6-3ln3 P0 V0는 공통으로 할 거고요. 네, 61회 물리 8번 문제 보시면 파동방정식 출제한 거죠. 역시 이 정도의 수준도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실수 없이 맞춰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이제 P하고 Q하고 파동방정식을 줬고 파동방정식 약간 일반식 비슷하게 써버리면 Y는 A, 사인 일단 이 자리는 코사인으로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 사인 코사인은 그냥 주기성이 2분의 파이만큼 먼저 시작하냐 나중에 시작하냐 위상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 변화에 대한 양상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없다. 그리고 뒷자리 오메가 t 마이너스 kx 이것도 가끔 질문하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내지는 뭐가 달라요 뭐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고요.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x축상에 발생한 파동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스타트를 끊냐 이렇게 스타트를 끊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요런 모양이 될 거고 요게 요런 모양이 될 거고.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뭘로 봐도 상관없고 여기서 핵심이 이게 오메가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그게 핵심이 아니고 뭐가 포인트죠?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Y가 변이, A가 진폭. 그죠?
K가 파수인데 이 파수라는 게 주기성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즉 라디안 값으로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파장에 대한 걸 표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그러니까 파수가 잘 안 헤어지면은 오메가는 여기저기 많이 나오니까, 그죠? 각속도라고 읽어도 되고 각진동수라고 읽어도 되고, 그 오메가는 뭐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 요거는 주기분의 2파이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 갭이 생겼을 것 같은데, 자, 죄송합니다. 그러면 K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시를 하면 되냐? 주기성, 길이에 대한 주기성이 파장이니까 요거랑 이제 비유적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람다 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끝났죠? 자, 그럼 진폭, 파장, 속력 이런 거 물어봤기 때문에, 즉 한 줄만 더 써드리면은, 그러면 람다 구해야 될 거예요. 람다는 그럼 뭐가 될까요? K분의 2파이가 될 거고,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갑시다. 일단 P하고 Q에서 진폭은 1대 2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으로 곧장 갈게요. 파장은 Q가 P의 3분의 1배이다. 파장을 물어봤으니까 X가 있는 앞자리 B하고 3B하고를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파장이 B분의 2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3B분의 2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P에서의 파장이 Q에서의 파장보다 3배가 크죠. Q가 P의 3분의 1배이다. 매우 맞고요. 마무리 디귿. 속력은 Q가 P의 2분의 3배이다. 그러면 돌아갈 필요 없이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또는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주기도 알고 파장도 아니까 곧바로 이걸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기도 마무리로 써버립시다. 주기 같은 경우에 여기는 C분의 2파이, 그죠?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2C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나는 지금 B만 볼 거기 때문에 숫자만 그냥 쓸게요. 숫자만. 파이도 날리고 싶은데 너무 많이 날렸다고 또 하실까봐 파이는 일단 두고 숫자만 쓱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 P 같은 경우는 주기 C분의 2파인데 어차피 공통적인 기호는 겹치니까 아니, 다 써드려야 돼요. 오해할 수도 있겠다. 같은 건 아니니까. 자, 그냥 다 쓸게요. C분의 2파이 분의, 그러면 B분의 2파이 써놓고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푸는지 제 풀이 스타일을 표현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Q 같은 경우에는 2C분의 2파이 분의, 그죠? 3B분의 2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지금 디귿이 지금 P하고 Q가 B, C, 2파이 등이 다 공통기호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그냥 저 보려고 문제를 풀고 있으면 어떻게 푸냐면 그냥 숫자 계산만 해요. 어차피 B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냥 딱딱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써놨다라고 치게 되면 공통되는 거 빼고 숫자만 딱 보는 거죠. 여기 숫자 1이라고 두면 여기 숫자가 3분의 1인 거죠. 여기도 여기 숫자 1이라고 두면은 여기 숫자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P 같은 경우에는 주기분의 파장에 해당하는 B가 Q하고 비교했을 때 1인 거고 1분의 1이니까 그죠? 그러면 Q 같은 경우에는 주기분의 파장이 3분의 1분의 2분의 1이 되겠죠. 아니구나. 제가 숫자를 잘못 보면 2분의 1분의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좀 치사하게 분모분자만 뒤집어 놨죠. 그래서 Q가 P의 3분의 2배이다. 가 맞는 거라 디귿은 틀린 걸로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잔소리 자꾸 해서 죄송한데 이거 같은 경우도 꼭 변리사 시험뿐만 아니라 여타의 시험에 수능에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장난은 거의 안 치는데 2분의 1이 맞게 2가 맞게 3분의 2가 맞게 2분의 3이 맞게 이 두 개를 섞어 놓는다라든가 그런 것에 혼동을 주는 지문을 출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기 역시도 어려워서 틀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끝까지 해놓고 잠깐 잘못 읽어서 틀리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아깝죠. 그래서 물리 이제 계산도 있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물리 한정으로는 오히려 천천히 차분하게 마음 가라앉히고 한 번에 끝내는 게 훨씬 빠를 때가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 부분은 좀 평소에도 막 여러 개를 써서 계산하려는 거 지양하고 단순하게 표시하면서 계산 어떻게 줄일까? 이런 쪽에 대한 차분한 연습을 누적을 해줘야 그게 실전에서 발휘가 돼요. 네, 잔소리는 여기까지. 네, 61회 9번 문제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무한 포텐셜 우물이죠. 뭐 좀 사족을 달아서 문제를 약간 장황하게 써놓긴 했는데 그냥 문제 자체는 쉬워요. 문제 자체는 쉬운데 얘는 이제 핵심이 어디였냐면 단서 조건. 요 가로 안에 있는 거 단 전자의 질량이고 H 플랑크 상수고 근데 우리가 많이 봤던 건 플랑크 상수는 값이 어쩌고저쩌고 얼마야 이걸 많이 봤었고 빛의 속도는 또 얼마야 이걸 좀 많이 봤었고 빛의 속도 정도까지는 외우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건데 근데 뭐 이렇게 줬어요. 근데 앞에는 그냥 기호로 줬고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죠. 그래서 MC 제곱이 0.5 메가이볼트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와 빛의 속력의 곱이 1.24 10의 3승 2볼트 나노미터 이렇게 요 두 개를 잘 써먹을 수 있을까가 포인트였어요. 그걸 빼고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총평에다가는 뭐 단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원론적으로 사실 얘기를 한 거고 계산도 쉽습니다. 이유는 이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보기를 꼭 봐라. 계산하기 전에 12, 24, 32, 48, 60 숫자가 뭐 12, 1.2, 0.12 없죠. 다 달라요. 끄트머리의 자릿수 계산은 의미 없어요. 저는 이제 해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신경 써가지고 표현을 한 것 뿐이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계산이 쉬운 문제였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포텐셜 우물인데 폭은 0.31 나노미터 1차원 무한 포텐셜 우물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에너지 준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좀 독특한 취향이신 것 같아요. 출제하신 분이. 그냥 세 번째 에너지 준이라고 하던가 양자수를 주던가 몇 번째 들뜬 상태라고 하던가
그런 식으로 주는 게 훨씬 일반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세 번째 에너지 준이라고 했으니까 양자수는 3이란 얘기고요. 첫 번째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거야 라고 되어 있죠.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야?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전자 정도의 사이즈 입자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출입하는 에너지는 항상 광자예요. 그래서 방출되는 광자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당연히 뭐 개념이라고 할 것도 없고 세 번째 에너지 준위와 첫 번째 에너지 준위의 차이값만큼을 방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포텐셜 룸을 정리했으면 그때 입자가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가 물질파 파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EM 람다 제곱분의 플랑크 상수의 제곱. 근데 여기가 파장을 일반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치환해서 정리한 게 8ml 제곱분의 n제곱 h의 제곱. 이렇게 양자수를 이용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람다가 n분의 2l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식적인 정의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걸로 알고 계시거나 외우기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람다를 바꿔서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되게 단순한 문제이긴 해요. 자, 그러면 써봅시다. 8ml 제곱과 h 제곱은 공통이고요. n이 3하고 1이죠. 그럼 3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죠? 여기가 곱하기 8이 되겠죠. 썼습니다. 자, 근데 m도 안 줬고 l은 줬고 그죠?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를 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자기간에는 요걸로 좀 분별력을 키울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형광색으로 표시한 조건. 그러면은 그 숫자를 형광색 표시 숫자를 써먹어야 되니까 그죠? 써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서 쓰면 되겠죠. m을 주진 않았으니까 그럼 m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일단은 2i 그죠? 그러면 여기가 m이 어떻게 돼요? C제곱분의 0.5 메가 2볼트가 되죠. 그죠? L은 줬고 0.31의 제곱 그죠? 분의 H제곱 이거 한 번만 이렇게 바꿔 써버리게 되면 C제곱이 위로 올라가니까 HC의 제곱이 돼서 1.24 어쩌고를 대입할 수 있게 돼버려요. 그죠? 자, 그러면 맞춰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 8은 원래 있던 숫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0.5 메가이볼트예요. 자, 이제 저는 해설해드리는 거니까 단위를 좀 맞춰서 이제 표현을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여기는 메가 2볼트고요. 단위 잘 살펴볼게요. 여기는 나노미터이고요. 그 다음에 HC가 2볼트 일단 이게 안 맞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메가 2볼트로 바꾸거나 아니면 2볼트로 바꾸거나 해야 되겠죠. 여기가 나노미터죠. 그죠? 근데 답은 메가 2볼트의 꼴이 아니고 그냥 2볼트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0.5 메가 2볼트를 2볼트로 바꿔주니까 메가가 10의 6승이니까 곱하기 10의 6승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가 0. 이거 건드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나노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노미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죠? 0.31의 제곱. 자, 그 다음에 1.24 곱하기 10의 3승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여기 곱하기 8.
끄트머리 있는 거 빠뜨리면 안 되고. 되셨을까요? 이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면 되냐면, 지금은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10에 몇 승 뭐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앞자리 숫자만 쭉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답에 나와 있는 게 몇 점 몇 뭐 지저분하게 뭐 3.13 뭐 이런 게 없죠. 그죠? 딱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숫자만 이제 볼게요. 뒤에 10자리 다 빼고 앞자리에 있는 숫자만. 그럼 8 곱하기 5 있고 곱하기 0.31 곱하기 0.31 분의 1.24 곱하기 1.24. 아니, 여기도 124라고 써도 되고, 여기도 귀찮다. 31 곱하기 그냥 31이라고 써도 되고. 나 뒷자리 숫자에 지금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이거 너무 지저분한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차피 여기 계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여기다 40 곱한다 내지는 4 곱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 뭐 나와요? 보이시죠? 저 그냥 이 뒤에 10 나온 것도 그냥 무시할게요. 뭐 나오죠? 1, 2, 4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 겹쳐지게 돼 있어. 30일 하나 빠졌네. 그죠? 보이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성의 없게 썼다. 자, 너무 빨리 얘기한 것 같으니까 요거 그냥 앞자리 숫자만, 나 소수점 싫어하니까 썼고, 여기도 1.24라고 처음에 썼었는데 그거 싫어. 그냥 124 제곱하기 전에 약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분리해서 써버린 겁니다. 그죠? 4 곱하기 0.31인데 몰라. 31 그리고 뭘 할까 하다가 쓱 봤더니 이게 보였으면 굉장히 빨리 풀었겠죠. 네가 두 개가 곱해졌을 때가 네가 124인데 그럼 지워지죠. 그럼 이거 그냥 나눠지죠. 4인데 마지막에 곱하기 8 해야 되던데, 그래서 32. 에이, 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계산 되게 못해요. 제 강의 들으시면 중간에 엄청 많이 틀려요, 계산. 그래서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긴장 바짝 하고 들으셔야 된다고 꽤 틀릴 거니까. 그래서 저는 계산을 할 때 또 얘기 드리는데, 틀릴까봐, 틀리면 힘드니까 다시 풀면은 똑같이 풀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한 큐라는 표현을 쓸 뻔했네. 한 방에 제대로 풀려고 오히려 천천히 계산을 해서 빨리 풉니다. 말이 이상하죠? 천천히 계산해서 빨리 푼다가 올바른 길일 거예요. 대다수한테. 그 부분을 좀 설령 제 강의 안 들으시더라도 손이 빨리 나간다고 암산을 미친 듯이 한다고 계산 그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화학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산을 하는지 제가 모르니까. 물리 계산에는 숫자를 바꾸고 하면서 출제를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너무 이상한 계산이 들어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바꾼다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미세하게 조금씩 바꿔주는데 약분이 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어쨌든 그 뭐 출제한 사람이 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차분히 너무 안에 들어가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약간 떨어진 느낌으로 보면서 차분하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천천히 한다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 세워라 내워라 이런 의미는 아닌 건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차분했으면 좋겠다 계산하실 때. 네,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네, 61회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자,
자, 문제 읽어보니까 역시 사족을 좀 달았네요. 그냥 광자의 파장이 6.2 나노미터이고, 그리고 또한 전자의 파장도 물집합 파장 6.2 나노미터였을 때 요 조건, 요 단서에 있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광자의 에너지와 전자의 에너지를 계산하십시오. 요거죠. 자, 그러면 이때 필요한 지식은 광자의 에너지 파장으로 표현하는 거, 그러면 광자의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속력, 요게 있죠. 그 다음에 물질파 파장으로 표현하는 운동 에너지 EM 물질파 파장 제곱분의 플랑크 상수의 제곱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뭐 다 그냥 나와 있을 광자 에너지는 대입만 하시면 되죠. 그럼 파장 6.2 나노미터 단위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왜냐면 역시나 HC 끄트머리가 나노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6.2로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HC 값 자체가 1.24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앞자리의 숫자는 어쨌든 2가 나오긴 해요. 일단 여기까지만 쓰고, 뭐 여기는 간단해도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좀 너무 성의 없게 출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9번이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또는 정리한 바에 따라 가지고 또는 실전 시험 시간을 어떻게 배분했냐에 따라 가지고 9번을 해결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지금 9번에서 그 핵심 조건을 써먹는 거를 해결을 못했었으면 10번도 안 풀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10번도 되게 동일하게 얘를 써먹어야 돼. MC 제곱이 0.5 메가이볼트다 라는 거.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M에다가 2 곱하기 C 제곱분의 0.5 메가이볼트 이렇게 넣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연산이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분자에 HC의 제곱이 나와서 대입할 수 있게 되고, 분모는 이제 다 숫자만 남게 되죠. 0.5 메가이볼트, 메가는 바꿔서 표현할게요. 10의 6승이니까. 이유는 답이 다 2볼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HC도 분명히 2볼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메가의 접두사를 10의 6승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6.2 나노미터의 제곱 이렇게 되죠. 어차피 UI는 1.24 곱하기 10의 3승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요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번에 그 MC제곱 바꿔서 표현하는 그 대입법을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걸 못 찾았다고 10번을 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성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 의견이고요. 그러면 우선은 지금 원래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1도 막 중복이 되고 2도 중복이 되는데 10의 마이너스 2냐 막 1승이냐 막 2승이냐 막 이런 식으로 다 다르잖아요. 뒷자리가 원래는 정밀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앞자리만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건 어차피 1이고요. 6.2의 제곱이 있는데 6.2 곱하기 6.2 60이라고 봐도 상관없고요. 124 제곱 124 곱하기 124 그냥 대충 썼습니다. 그럼 29 29 일단 앞자리 10에 몇 승을 다 빼고 쓰면은 4가 남아요. 4 곱하기 어쩌고일 겁니다. 얘는 2 곱하기 어쩌고일 거고요. 그래서 답을 한번 쭉 째려봤더니 광자가 2고 전자가 4인 게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뒷자리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1번에서 5번까지가 10에 뭐 마이너스 몇 승, 1승, 2승 이런 식으로 숫자는 같아도 다른 뒷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밀하게 계산을 하는 게 맞지만 그건 해설치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역시 9번과 마찬가지로 앞자리만 딱 계산을 해도 바로 클리어가 됩니다. 저 설명하면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곱하는 것도 그냥 풀어서 해버리고 9번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말하면서 해도 이 정도의 속도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오늘 잔소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